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증가한 사이버 기반 사기 사건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과 연결돼 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보이스피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한국 범죄 조직에 판매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설립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사이버 기반 사기를 점증하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9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금융정보 협력 기구인 에그몬트 그룹,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인터폴과 함께 공동 발표한 사이버 기반 사기를 통한 불법 자금 흐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기반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과 연계된 확산 금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기반 사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탈취하는 행위며, 확산 금융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 및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가 북한의 주요 불법 수입원으로 보고된다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에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해킹, 피싱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도구와 서비스는 사이버 기반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면서 과거 북한의 해킹 조직이 보이스피싱용 애플리케이션을 한국 범죄 조직에 판매한 사건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북한의 IT 인력은 보이스피싱용 해킹 앱을 판매하고 다수의 해외 서버와 IP 주소를 운영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에 중국에서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 4명 중 1명은 자신이 속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의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해킹 앱을 북한의 IT 종사자로부터 구입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출신 범죄 조직은 북한이 만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해 더 많은 정보를 빼냈으며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한국 정부 등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보이스피싱용 앱을 개발해 이를 중국 내 범죄 조직 등에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앱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화면과 사용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중 간 현안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러 관계의 급성장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장비 제공 등을 우려 속에서 지켜봐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에게 그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지속적인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과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도 거듭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한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9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빈 방문 중 중국을 향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난민 지위 심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또 국빈 방문 중 북한 내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다뤄 인도태평양 영내 인권과 민주주의, 책임 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단과 칼빈슨 항모 타격단이 참가해 일본과 영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제1, 제5 항모 타격단이 해상 통합작전과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함께 필리핀에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통신과 양국 간 함재기 교차 운용 작전 등 해상 통합 전투 및 연합 준비 태세를 강화했으며 영내 안보와 안보 공약에 대한 집단적 결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 국회 여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이 만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 단체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터너 특사와의 만남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강제북송 현황 및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공개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이들을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태 의원의 활동이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태 의원 측이 전했습니다. 또 터너 특사는 미중 대화뿐 아니라 중국과 우호 관계가 있는 유럽 국가들도 중국과의 대화에서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유엔 내 여러 기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의 난민 심사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